자, 파트 2 1장에서는 파워포인트의 전반적인 기능들에 대해서 보셨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슬라이드 레이아웃을 삽입하고 삭제하고 또 순서 바꾸고 뭐 구역 설정하고 등등등 해당 레이아웃에 텍스트라든가 그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삽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셨어요. 이번 파트에서는 기본적인 슬라이드 레이아웃 외에 텍스트라든가 도형, 그림 이런 것들을 삽입하고 서식을 이용해서 관리하는, 편집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보시도록 할 거예요. 순서는 이렇게 진행이 될 거거든요. 총 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장에서는 텍스트 삽입하고 서식 변경 해볼 거고요. 두 번째 장에서는 도형 삽입해서 서식 변경할 거고, 세 번째 장에서는 그림을 삽입하고 서식을 변경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에서는 이제 개체 정렬 하는 거랑 그룹화 시키는 거, 여러 개의 개체들을 하나로 묶어서 그룹화 시키면 좀 더 다양하게 관리할 수 있고 편하게 관리할 수 있거든요. 요렇게 한번 순서대로 보도록 할 거고, 각자 끝나는 대로 또 확인학습 같이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장 볼게요. 자, 첫 번째 장에서는 이제 텍스트 삽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볼 거고요. 슬라이드에 텍스트를 작성한 다음에 글꼴이라든가 서식이라든가 또는 글머리 기호 또는 번호 매기기 이런 목록 등을 지정을 할 거예요. 지정을 하고 텍스트 서식을 꾸며 볼 겁니다. 그리고 제목 텍스트나 강조 문구에다가는 워드 아트라고 하는 스타일을 적용을 해서 좀 더 화려하고 돋보이는 텍스트 효과를 한번 주어 볼 거예요. 문제 바로 풀어보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은 예제 파일 폴더에서 기본 2-01 파일 한번 열어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교재는 90페이지서부터 진행할 거고요. 자, 1번 문제 보면서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죠. 자, 슬라이드 1의 부제목 텍스트 상자에 시사 에어라인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슬라이드 5번 오른쪽 아래쪽에 가로 텍스트 상자를 삽입하고요. 괄호 열고 출처 국토해양부 괄호 닫고를 입력합니다 라고 했어요. 이번에서는 이제 텍스트 말 그대로 입력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기본 2-01 파일 열어놨으면 왼쪽에 이제 미리 보기 창에 슬라이드 보실 수 있고요. 1번 슬라이드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오른쪽에 오렌지색으로 아웃라인이 그려져요. 그래서 여기 이제 슬라이드 보시면 부제목을 입력하십시오 라고 하는 기존의 레이아웃에 적용됐던 텍스트 상자를 보실 수 있어요. 자, 클릭하면 되겠죠. 커서 들어가고요. 1장에서 해본 내용이니까 뭐 특별하게 달라진 건 없어요. 여기다가 시사 에어라인이라고 입력하면 되겠죠. 시사 에어라인 네, 입력하시고 밖에 외부 클릭하시면 입력 완료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문제 슬라이드 5번 찾아갈게요. 자, 슬라이드 5번 클릭했어요. 자, 차트가 그려져 있고요. 오른쪽 아래에 요쪽이네요. 요쪽에 가로 텍스트 상자를 삽입한대요.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런 레이아웃, 차트를 그리는 레이아웃이 만들어져 있는데 글씨를 입력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다가 글씨를 입력할 수 있는 특별한 텍스트 상자라고 하는 서식을 별도로 만들어 넣을 거고, 예, 거기다가 글씨를 넣는 거죠. 자, 삽입 탭으로 가는 거예요. 먼저 정석대로 할게요. 삽입 탭으로 가시면 여기 텍스트라고 하는 그룹 보이시네요. 그죠? 여기에 텍스트 상자라고 하는 메뉴 있고요. 자, 글씨를 클릭을 해보시면 가로 텍스트 상자와 세로 텍스트 상자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로 텍스트 상자 선택하시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텍스트 상자를 만드는 구역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방법은 두 가지 방법. 클릭을 하시는 방법과 마우스 드래그 하시는 방법 두 가지가 있거든요. 자, 두 가지 방법으로 전부 다 해보고 여러분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꼭 구별을 하셔야 되거든요. 자, 저는 이제 클릭을 할게요. 이쯤에서 클릭을 할 거예요. 오른쪽에다 만들 거라고. 그러면 글씨가 이 정도 글씨니까 이만큼 입력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 끝에다가 입력하시는 게 아니라 첫 글자가 입력되는 자리 정도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박스가 만들어지면서 커서 깜빡깜빡 되고 있죠. 그러니까 클릭한 지점보다 아래쪽에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그리고 괄호 열고 출처 국토 해양부 괄호 닫고, 그죠? 예, 이렇게 하시고 나서 이건 위치를 이제 만약에 옮겨야 된다라고 하면 마우스로 이 테두리 경계선 있죠? 테두리 경계선 위에 마우스 갖고 가면 마우스 화살표 이렇게 바뀌거든요. 드래그해서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다시 한번 삽입 탭에서 텍스트 상자, 가로 텍스트 상자 선택할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제가 여기다가 그냥 만들게요.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박스를 만들어요. 예, 드래그해서 박스를 만들면 박스 크기가 이렇게 고정이 되죠. 아까하고 조금 다르죠. 여기에다가 출처, 국토, 해양부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는 거예요. 예, 두 가지 방법 어떤 방법으로 이용하셔도 관계는 없어요. 자,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제가 글씨를 조금 더 써볼게요. 하고 파워포인트 엔터 안 쳤거든요. 그대로 진행을 했어요. 자, 드래그해서 이렇게 박스를 미리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글자를 입력하게 되면 가로, 너비죠, 너비가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글씨가 써지면 그 다음에 우리 워드 프로세서나 이런 것처럼 자동으로 줄바꿈 현상이 일어나요. 근데 여기 출처, 여기다가 다시 국토해양부 뒤에다가 써볼게요. 파워 포인트. 차이점 아시겠죠? 그냥 클릭해서 저희가 만드는 거는, 박스를 만드는 거는 글자를 입력하는 대로 이 너비가 계속 늘어나요. 차이점 아시겠죠? 네, 요렇게 차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지우실 때는 그냥 선택하시고 딜리트 키 누르시면 되는 거고, 삭제하실 때 주의사항이 뭐냐면 클릭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클릭을 하시잖아요. 이 글자를 클릭을 하시면 커서가 들어가죠. 이 상태에서는 글씨를 지우는 상태가 되는 거지 이 박스를 지우는 상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 경계선 있죠? 경계선을 클릭하셔서 커서가 안 보여야 된다. 그러면 이제 방법은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클릭을 해서 커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우리 키보드에 있는 ESC 키 있잖아요. ESC 키를 누르시게 되면 커서가 사라지거든요. 이 상태에서 딜리트 키 눌러서 삭제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텍스트 상자 가지고 글자 입력하는 방법이었고요. 홈 탭에 그리기 그룹 있어요. 이 그리기 그룹에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거 보시면 가로 텍스트 상자, 세로 텍스트 상자예요. 이거는 제가 권해드리지 않아요. 네, 권해드리지 않고 시험에서 문제가 나왔다, 출제되었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삽입 탭에서 텍스트 상자 하셔서 글자 입력할 수 있게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장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뭐냐면 이제 글자를 입력을 했으니까 서식을 적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서식을 적용하는 방법인데, 서식은 그럼 어디서 적용을 하느냐? 홈 탭이죠. 홈 탭에 이 글꼴이라고 하는 그룹 또는 단락이라는 그룹, 요 두 군데서 작업을 한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보면서 바로 적용을 해볼게요. 자, 슬라이드 4에서 매출액과 이용객수, 텍스트가 있는 도형에 굵게 진한 파랑 글꼴색의 서식을 적용합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슬라이드 4번 가고요. 매출액과 이용객수 텍스트가 있는 도형 어디예요? 자, 얘죠. 매출액, 이용객수 있는 도형 자체에다가 굵게 진한 파란 글꼴색 요걸 적용을 하는 거야. 자, 그럼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면 공통 서식을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공통 서식을 적용을 해야 되니까 얘를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작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동시에. 근데 이게 워드 프로세서나 이런 거랑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워드 프로세서에서는 이 매출액 글자 색깔 굵게 만들려면 반드시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영역을 잡았어야 되잖아요. 파워포인트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글씨가 들어가 있는 이 도형을 선택함으로써 수정이, 서식 적용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조금 쉬워졌죠? 매출액하고 이용객수를 동시에 잡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매출액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이용객수 클릭. 이러면
두 개의 개체가 동시에 선택이 된단 말이에요. 맞죠? 예. 자, 처음에 클릭하시고 컨트롤 클릭. 그죠? 아니면 이렇게 드래그해서 잡아도 사실은 되기는 돼요.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더 많이 사용이 되는 거지만 시험에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클릭, 컨트롤, 클릭. 아시겠죠? 클릭, 컨트롤, 클릭. 정확하게 출제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작업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홈탭에 글꼴 그룹 가시면 자, 도형에 굵게 그 다음에 진한 파란 글꼴 3개예요. 굵게 속성이 어느 거예요? 요거죠. 예, 굵게 속성 클릭. 그 다음에 맨 오른쪽 가시면 얘가 글자 색이거든요. 글꼴 색. 자, 더보기 단추 눌러서 진한 파랑이 누구냐면 여기에요. 오른쪽에서 두 번째 거 진한 파란색. 이렇게 서식을 적용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됐죠? 그 다음 문제 가볼게요. 자, 두 번째 문제. 슬라이드 7에서 현재와 2020년 텍스트가 있는 단락에 가운데 및 중간 텍스트 맞춤 서식을 설정합니다. 자, 7번 슬라이드 가볼게요. 자, 7번 슬라이드에서 현재와 2020년 텍스트가 있는 단락. 어느 거예요? 현재와 2020년 텍스트. 이 상자 두 개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현재 클릭하시고 컨트롤 키 누르신 상태에서 2020년 상자 클릭. 맞죠? 자, 그리고 가운데 맞춤. 가운데 및 중간 텍스트 맞춤이에요. 자, 이번에는 홈 탭에서 단락 서식이죠. 단락 그룹이에요. 여기에 가운데 및 중간 텍스트 맞춤 서식 어느 건가? 자, 요게 가운데 맞춤이죠. 가운데 맞춤. 자, 가운데 맞춤 클릭. 그러면 이렇게 가운데로 갔고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이게 글자가 이 상자 위쪽으로 지금 올라가 있잖아요. 중간 텍스트 맞춤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세로 맞춤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세로 맞춤은 어디냐면 요 텍스트 맞춤이라고 하는 게 세로 방향 정렬이거든요. 자, 클릭하셔서 중간. 그쵸? 이렇게 작업 진행하실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됐죠? 다음 문제 또 가볼게요. 자, 3번. 현재와 2020년 텍스트 아래쪽에 있는 모든 단락에는 요거예요. 줄간격 1.5. 예, 줄간격 1.5를 설정합니다. 그럼 누구? 이 상자랑 이 상자. 그쵸?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자, 요렇게 잘 하셔야 돼. 왜냐하면 클릭하시고 컨트롤 클릭 하시면 안 되죠. 왜 안 될까? 커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라고요. 커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 경계선 클릭, 커서를 빼야 된다는 거죠. 클릭하시고 다시 요렇게 이쪽에 오면 그럼 여기선 어떻게 볼 수 있냐? 자, 위에 현재랑 2020년은 아웃라인이 있잖아요. 그죠? 박스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클릭, 컨트롤 클릭 하면 됐었단 말이에요. 안에 이 도형에 채우기가 되어 있는 거야. 채우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안에를 이렇게 내부를 클릭해도 선택이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런데 얘는 왜 안 됐냐? 얘는 채우기가 없는 거예요. 네, 채우기가 없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색종이를 이렇게 놨어요. 색종이. 그러니까 종이를 놨어요. 이 종이를 선택하는 방법은 손가락으로 저희가 이 색종이를 만지려고 그래요. 그러면 아무데나 만져도 얘가 선택이 되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똑같은 크기의 사각형을 철사로 만든 거야. 철사로. 그러면 이 사각형을 선택하려면 어디를 손가락으로 만져야만 선택이 될 수 있어요? 당연히 이 테두리 여기를 만져야지만 선택이 되죠. 철사니까. 안에가 여기가 비어 있잖아요.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어떻게 선택을 하셔야 된다? 마우스를 요렇게 지금 이 근처에 제가 마우스를 움직이잖아요. 요렇게 되고 있는데 밖에 쪽으로 나가면 이런 상황이 된다고. 아까 제가 도형 선택할 때, 테두리 선택할 때 이 모양 돼야 된다 그랬잖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에 이 단락에 외곽선은 여기 숨어 있는 거라고요. 클릭. 선택됐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 누르고 이 오른쪽 단락도 비슷한
부분에 가져가면 이렇게 된다고요. 예. 근데 십자가 모양이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야. 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태에서 클릭하시면 된다는 거 알고 계세요. 자, 그리고 줄간격은 어디 있냐? 줄간격 여기 단락 그룹에 락자 여기 이렇게 올라가면 얘가 줄간격이에요. 클릭하시면 1.0서부터 3.0까지 있어요. 얼마로 하래요? 1.5로 하래죠. 클릭. 이렇게 줄간격을 바꾸실 수 있는 거예요. 되셨죠? 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1번 슬라이드 3에서 로우 코스트 커리어 텍스트에 채우기 검정 텍스트 1에 윤곽선 배경일, 진한 그림자 배경일이라는 워드아트 스타일을 설정합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 경계선 클릭하셔서 이 로우 코스트 커리어라고 하는 애 만들어진 거 보셔야겠죠. 자, 그리고 서식, 그리기 도구 서식이라고 하는 탭으로 가셔서 여기 보시면 워드아트 스타일 있어요. 그죠? 이 워드아트 스타일에 얘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워드아트 스타일이거든요. 자, 더보기를 해보시면 자, 20가지 정도 스타일 나오죠? 여기에서 요 세 번째 줄 처음에 있는 게 채우기 검정 텍스트 1에 윤곽선 배경 1에 진한 그림자 배경 1이라는 서식이에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거 여러분들 교재 있으시면 그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랑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워드아트 스타일의 서식이랑 제목이 달라요. 그쵸? 예,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시험에서는 똑같이 나오니까 너무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자, 요렇게 해서 워드아트 스타일 바로 적용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 자, 다시 한번 클릭해 볼게요. 오른쪽에 이 워드아트 스타일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이제 우리가 이제 프리셋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오른쪽에 텍스트 채우기, 텍스트 윤곽선, 텍스트 효과 이렇게 있거든요. 얘네들은 이제 각각 적용을 하는 거예요. 채우기만 다른 색깔로, 윤곽선만. 여기 이제 효과는 뭐 그림자던 뭐 반사 효과, 네온 효과, 입체 효과 이런 등등등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또 하나 주의하실 건 뭐냐면 워드아트 스타일은 워드아트 스타일에서 해야지 여기 왼쪽에 있는 이 도형 스타일이라는 곳에서 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자, 도형 스타일은 뭐냐면 이 지금 테두리 있죠? 이 테두리가 되고 있는 이걸 도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파워포인트는 항상 이렇게 도형 안에 글씨가 들어가 있는 구조거든요. 이걸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프리셋을 선택하면 이렇게 바뀌는 거다 이거죠. 네, 차이점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워드아트 스타일이라고 하는 곳에서 반드시 하는 거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2번 슬라이드 4에서 약 20조 원 텍스트가 있는 도형 위쪽에 채우기 흰색이고요. 윤곽선은 파란 강조색 1이고요. 네온 효과는 파란 강조색 1이라는 워드아트 스타일의 국제선이라는 텍스트를 새 워드아트를 삽입한대요. 글꼴 크기 32로 바꾸고요. 오프셋 오른쪽 아래 그림자 텍스트 효과를 설정합니다. 그랬어요. 자, 요거 조금 잘못된 게 뭐냐면 이따가 메뉴 보시면 알겠지만 어디가 잘못됐냐면 우리 아까 앞에 문제에서 보셨던 것처럼 여기가 조금 잘못됐어요. 그래서 실제 오프셋에는 이 파랑이라고 하는 색깔하고 네온 파랑이라고 하는 거하고 이런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채우기 흰색, 윤곽선 강조 1, 네온 강조 1 이런 워드아트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텍스트는 국제선이라는 텍스트를 입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글꼴 크기 32포인트로 바꿀 거죠. 자, 얘는 홈 탭에서 작업할 거고요. 예. 그리고 요것도 좀 잘못됐어요. 오프셋 오른쪽 아래 그림자 라는 텍스트 효과를 설정합니다 그랬는데 이게 오프셋 땡땡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요 땡땡이 없고 오프셋 여기다 써드릴게요. 다 보시면 알겠지만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라고 하는 그림자 효과예요. 요거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 그리기 도구 그리기 탭에 그리기 서식 탭 만들어진다 그랬죠? 일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 워드아트 그룹
가셔서 작업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워드아트, 신규 워드아트는 어디서 삽입하냐? 삽입한다 그랬잖아요. 자, 똑같아요. 삽입 탭이에요. 삽입 탭에 텍스트 그룹 가시면 여기 워드아트라고 가운데 있죠. 자, 클릭하시면 우리 아까 워드아트 스타일에서 보셨던 20가지 샘플이 있단 말이에요. 자, 힌트 드리면 채우기가 흰색 계열이에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되냐면 여기 네 번째 컬럼이란 말이야. 다 안에 색깔이 흰색이죠. 그리고 파란색이 얘하고 둘 중에 하나겠네. 그죠? 얘도 파랑이긴 하네. 근데 안에 뭐 이렇게 빗살 무늬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마우스 올려보시면 채우기 흰색 윤곽선 강조 1의 그림자예요. 그죠? 채우기 흰색은 맞는데 윤곽선 강조 1까지도 맞죠. 근데 여기는 그림자가 들어가는 거야. 네온이 아니라. 그죠? 두 번째 거 보면 채우기 흰색 윤곽선 강조 1, 네온도 강조 1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겠네. 자, 클릭 하시면 이렇게 필요한 내용을 적으십시오 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바로 국제선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자, 그러면 일단 텍스트를 입력했으니까 이 텍스트를 수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이렇게 마우스 드래그해서 블록 영역을 잡던가 아니면 경계선을 클릭해서 커서를 안 보이게 하든가. 맞죠? 자, 이렇게 하시고 글자 크기 이 32포인트로 바꿔야 되잖아요. 글자 크기는 무조건 홈 탭이에요. 여기에 54로 되어 있는 걸 32로 글자 크기 바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자를 줘야 되잖아요. 그림자는 여기 그리기 도구 서식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워드아트 스타일의 텍스트 효과 그림자. 그쵸? 자, 오프셋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으면 이게 그림자 방향이 전부 다 바깥쪽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요거예요. offset 대각선 오른쪽 아래. 그쵸? 자, 클릭 하시고 마우스 드래그해서 이렇게 적당히 이쪽에다가 20조 원 위에다가 올려다 놓으시면 되는 거다. 예, 자, 되셨죠? 여기까지. 다음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이번 장은 글머리 기호 및 번호 매기기 목록 서식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예, 글머리 기호는 뭐냐면 제가 지금 슬라이드 7번 열어놨거든요. 저희 아까 가운데 정렬하니까 요런 기호가 생겼죠. 예, 여기 아래쪽에도 이런 기호가 있어요. 이게 글머리 기호예요. 네, 글머리 기호. 얘는 어디서 해결하냐면 홈 탭에서. 예, 홈 탭에 있는 데서 해결을 하시는 거고 홈 탭에 단락 그룹에서 해결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정리를 글머리 기호를 앞에다 붙이게 되면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고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겠죠. 이런 기호로 붙이는 거를 글머리 기호라고 하고요. 기호 대신에 번호를 매길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1, 2, 3 이렇게 로마자 이런 식으로 번호 매기기도 할 수 있다는 거. 이번 장에서는 이제 이런 글머리 기호랑 번호 매기기 이거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시도록 하는 거예요. 자, 문제 같이 보면서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자, 100페이지에 있고요. 자, 1번 문제 슬라이드 7에서 현재와 2020년 텍스트에 글머리 기호를 제거합니다 그랬어요. 자, 얘는 타이틀인데 글머리 기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좀 보기가 안 좋아요. 그죠? 네. 그래서 자, 글머리 기호를 제거를 할 건데 일단 이거 공통 속성이니까 두 개를 한꺼번에 선택을 해야 되겠죠. 아까 하고 한 것처럼 클릭하시고요. 컨트롤 클릭. 그죠? 두 개 한꺼번에 잡으시고요. 홈 탭에 단락 그룹 가시면 여기 위에 있는 요 두 개 아이콘 있죠? 얘가 글머리 기호고 오른쪽에 있는 게 번호 매기기예요. 지금 회색으로 눌려져 있잖아요. 글머리 기호가 적용이 됐다는 얘기죠. 해제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다시 클릭하시면 이렇게 글머리 기호가 해제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간단하니까 네, 됐고요. 다음 한번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슬라이드 7에서 현재 아래쪽의 공항수로 시작하는 텍스트 상자에 별표 글머리 기호를 입력을 하래요. 진한 빨간 글머리 기호 색을 설정합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현재 아래 공항수로 시작하는 텍스트 상자라 그랬죠. 자, 그러면 경계선 이렇게 마우스 이동시켜서 클릭. 그럼 요거 두 개 다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혼동하시지 마세요. 이거를 잘못하신 분들 어떻게 하냐면
이 공항수만 바꾸라는 얘기인 줄 알고 여기만 적용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고 전체를 한꺼번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주의사항, 커서 갖다 놓고 작업하시면 안 된다. 자, 이렇게 커서 빼고 텍스트 상자 선택해야 돼. 자, 그리고 나서 홈 탭에 단락 그룹 가서 글머리 기호 지금 적용이 돼 있는 거잖아요. 글머리 기호의 모양을 바꿀 때는 어떻게 하냐면 요 오른쪽에 조그만 삼각형 버튼 보이죠? 삼각형 버튼 클릭. 그럼 이렇게 더보기가 나온단 말이야. 여기에서 별표 글머리 기호가 뭐냐면 여기 이게 별표예요. 예, 다이아몬드 4개 다이아몬드 형태로 되어 있는 거, 얘가 별표 글머리 기호예요. 자, 요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글머리는 지금 저는 7종류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게 또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거 항상 순서가 막 매번 바뀌거든요. 우리가 작업할 때마다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밑에 있는 글머리 기호 및 번호 매기기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모양만 바꿀 때는 그냥 여기서 바로 선택하면 되는데 우리는 모양을 바꾸고 색깔도 빨간색으로 바꿀 거잖아요. 그쵸?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야 되니까 여기는 색깔 바꾸는 게 없단 말이지.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글머리 기호 및 번호 매기기 클릭 하시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열려요. 여기에서 별표 글머리 기호 선택하시고 색깔은 여기 아래쪽에 있어요. 클릭하셔서 진한 빨강, 제일 첫 번째 있는 게 진한 빨강이에요. 클릭하시고 확인 하시면 이렇게 글머리 기호의 모양하고 색깔 변경하실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자, 다음 한번 가볼게요. 자, 3번이요. 슬라이드 7에서 여기에요. 2020년 아래쪽에 공항수로 시작하는 텍스트 상자에 ABC 형태의 번호 매기기 서식을 설정합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2020년 아래쪽에 있는 요거죠. 자, 경계선 클릭해서 선택하시고, 자, 번호 매기기는 어디 있다 그랬냐면 홈 탭 단락 그룹에 글머리 기호 오른쪽에 있는 게 번호 매기기예요. 자, 얘를 클릭을 하시면 1, 2, 3 숫자가 들어가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자, 얘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는 요 삼각형 단추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자, 여기서는 1, 2, 3 ABC라는 번호 매기기만 할 거니까 여기 있는 ABC라고 하는 거 선택하시면 이렇게 번호가 매겨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되셨죠? 다음이요. 자, 4번. 슬라이드 7에서 공항수로 시작하는 두 개의 텍스트 상자의 단락을 수준 2로 설정한대요. 수준 2. 이 수준을 내릴 때는 수준을 내리거나 올리거나 수준 변경할 때는 여러분들 주의하실 게 뭐냐면 클릭, 컨트롤 클릭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수준 내리고 올리는 게 없죠. 비활성화가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드래그 하세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드래그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있는 글머리 기호는 영역이 안 잡혀요. 자동으로 넣고 빼는 거라서 이건 텍스트, 글씨가 아니기 때문에 블럭 안 잡힙니다. 이거 잡으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자, 실제 텍스트만 싸시고 컨트롤 키 누르신 상태에서 이쪽도 2020년 쪽도 드래그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가 활성화가 됐죠. 지금 단락수 줄임, 단락수 늘림, 목록 수준 늘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이걸 클릭하시면 이렇게 글씨가 작아지고 오른쪽으로 들여쓰기가 되죠. 또는 자, 다시 돌려볼게요. 목록 수준 줄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왜 오른쪽으로 이렇게 들여쓰기가 되는데 수준을 목록 수준을 늘리냐면 이게 수준이 파워포인트는 지금 기본 상태가 1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2수준, 3수준, 4수준 해서 이 숫자가 늘어난다는 개념으로 목록 수준을 늘림, 줄임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하고 반대 개념이니까 착각하지 마시고요. 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키보드에 탭키 있죠. 탭키 누르셔도 이렇게 수준이 내려가요. 네, 수준이 내려가요. 자,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이번 장은 이제 이번에는 뭐냐면 다단 작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단 작성.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쓴 거 그게 우리가 1단 편집이잖아요. 그거를 뭐 2단 편집, 3단 편집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볼게요. 문제 보면서 슬라이드 4에서 자, 4번 슬라이드 갈게요.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아래쪽 1cm 간격에 2개의 열로 표시되도록 글머리 기호 목록을 설정합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얘 영역 잡아야 되겠죠? 자, 이렇게 클릭하시고요. 홈 탭 단락이에요. 단락 보시면 여기 단락 글자 바로 위에 보시면 얘가 열 추가 또는 제거라고 하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클릭하시면 1단, 2단, 3단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은 우리 이거 2단으로 할 거예요. 2단으로 할 건데 이 2단이라고 하는 걸 바로 누를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밑에 내려 있는 마지막에 있는 기타 단이라는 걸 선택할 거거든. 왜냐하면 단과 단 사이의 간격이 1cm로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 1cm로 조정을 해야 되니까 이걸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기타 단 선택 하시고 단개수 2개 하고 간격이 기본값이 제로란 말이야. 이걸 1cm로 바꿔줄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다단이에요. 어렵지 않죠? 네. 자, 다음 갈게요. 자, 이번에는 하이퍼링크 삽입 하는 거예요. 자, 하이퍼링크라고 하는 건 뭐 인터넷 주소, 홈페이지 주소라든가 파워포인트에서는 어떤 특정 슬라이드 번호를 지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클릭을 하게 되면 해당 슬라이드로 바로 넘어갈 수 있게 또는 사이트로 연결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거를 하이퍼링크라고 얘기합니다. 자, 1. 저가 항공의 정의 텍스트가 있는 도형과 2. 항공시장 규모 텍스트가 있는 도형에 각각의 관련된 슬라이드로 하이퍼링크를 삽입합니다. 라고 했어요. 자, 슬라이드 번호가 나와 있지 않아서 그런데 얘가 어딨냐면 2번 목차 슬라이드예요. 자, 여기에서 1번 이거죠. 저가 항공의 정의. 텍스트가 있는 도형이래요. 얘잖아. 여기는 왼쪽에 이렇게 숫자도 있고 오른쪽에 텍스트 상자도 있고 어디에 적용하는 거야? 여기에 적용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해 놓으시고요. 이건 한꺼번에 못하니까 선택해 놓으시고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 있어요. 자, 삽입 탭 가시면 하이퍼링크라고 있죠. 링크 그룹에 요거 선택하시던지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누르시면 하이퍼링크 중간에 있어요. 예, 둘 중에 어느 걸로 하셔도 돼요. 자, 하이퍼링크 선택 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기존 파일이나 웹페이지 연결할 수 있어요. 이건 파일 연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문서를 선택하시면 이 파일 안에 기본 2-01이라는 파일 안에 들어가 있는 슬라이드들이 쭉 이렇게 나와요. 예, 쭉 나와요. 인터넷 홈페이지 연결할 수 있는 거는 기존 파일이나 웹페이지라고 하는 곳 이 주소란에다가 홈페이지 주소를 입력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할 거야? 현재 문서 선택할 거죠? 네, 현재 문서 선택할 거죠. 자, 선택하시고 얘를 이제 저가항공의 정의를 클릭하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요 저가항공의 정의라고 하는 3번 슬라이드로 이동하게 할 거예요. 클릭. 앞에 있는 번호는 이게 슬라이드 번호 얘기하는 거예요. 요렇게 하시고 확인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2번 항공시장의 규모 얘도 해야 되잖아.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셔요. 자, 됐죠? 하이퍼링크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하이퍼링크 그쵸? 그리고 현재 문서 선택된 상태에서 네 번째 슬라이드 항공시장 규모 그죠? 선택하시고 확인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되셨죠? 다음 가볼게요. 자, 2번 슬라이드 5에서 출처 국토해양부 텍스트가 있는 상자에 http://www.molit.go.kr 이거 입력하래요. 자, 그러면 슬라이드 5번 간 다음에 이거 출처 국토해양부죠. 자, 그러면 이거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외곽선을 클릭해서 전체를 선택하시던지 아니면 드래그해서 영역을 잡으시던지 둘 중에 어떤 방법을 이용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아까 방금 앞에 문제하고 다른 게 앞에 문제는 도형의 색깔하고 이런 것들 채우기가 다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도형만 선택을 했던 거고 이번 문제는 텍스트만 들어있으니까 그냥 영역을 잡은 거예요. 자, 그러면 삽입 탭 저는 열려 있으니까 이번에는 삽입 탭에 하이퍼링크 해볼게요. 클릭
하시고 어떻게 한다? 기존 파일 웹페이지로 간다. 그리고 여기 주소란에다가 입력을 하시면 돼요. http://2개 하시고 .molit.go.kr 됐죠? 확인 하시면 이렇게 파란 글씨에 밑줄이 걸리는 거예요. 텍스트에 입력했을 경우에는. 자, 됐죠? 다음 넘어갈게요. 자, 3번 슬라이드 2에서 6번 국내선 점유율 변화 텍스트 상자에 하이퍼링크를 관련된 슬라이드로 연결되도록 편집합니다 했어요. 자, 이번엔 슬라이드 편집이네. 자, 2번이고요. 6번 얘죠. 6번 여기에 오른쪽 단추 눌러서 오른쪽 단추 누르시면은요 하이퍼링크 편집, 열기, 제거 이렇게 메뉴가 바뀌어 있단 말이야. 뭐 해야 돼? 하이퍼링크 편집해야 되죠. 클릭. 자,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누를 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저희가 이 삽입 탭을 이용할 때는 그냥 이 하이퍼링크 그대로 클릭하시면 되는 거예요. 수정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7번 슬라이드랑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몇 번으로 바꿔야 돼? 6번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국내선 점유율 변화로 바꿔야 되죠. 자, 5번 슬라이드에 앞에 번호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5번 국내선 점유율 변화 맞죠? 확인. 자, 하이퍼링크 수정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돼요. 다음 갈게요. 자, 4번 슬라이드 2에서 5 관계사 점유율 비교 텍스트 상자에 연결되어 있는 하이퍼링크를 제거합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5번 이거네요. 그죠? 자, 오른쪽 단추 눌러서 어떻게 한다? 하이퍼링크 제거. 하이퍼링크 제거.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이 하이퍼링크를 이 삽입 탭에 있는 메뉴를 이용할 때는 여기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6번이 연결되어 있죠. 제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있는 링크 제거. 이거 클릭하시는 거예요. 링크 제거 클릭. 되셨죠? 자, 4번 문제 이렇게 하시면 돼요. 2-1장 텍스트 삽입 하시고 서식 변경하는 파트 한번 보셨어요? 자, 확인학습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 삽입 및 서식에 대한 확인학습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2-01 파일 여시고요. 예, 문제 바로 보면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슬라이드 1에서 오른쪽 아래쪽에 시사 컨설팅이라는 텍스트를 작성합니다. 그랬어요. 자, 그럼 슬라이드 1번 열었고 오른쪽 아래면 요 부분이겠죠. 여기에다가 텍스트 상자. 자, 어디서 하신다 그랬냐면 삽입 탭으로 간다 그랬어요. 홈 탭에 있는 이 그리기 그룹에 있는 거 갖고 우리 시험에서는 안 써요. 자, 삽입 탭으로 갈 거예요. 여기에서 텍스트 상자 가로 텍스트 상자겠죠? 클릭 하시고 드래그 하셔도 되고 그냥 클릭하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시험에서는. 자, 이런 식으로 드래그 하신 다음에 시사 컨설팅 이라고 입력하시고 외부 슬라이드 바깥쪽 클릭하시면 입력 완료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뭐 위치 이렇게 드래그해서 맞추실 필요 굳이 없고요. 사이즈 이렇게 맞추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입력만 해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1번 문제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고요. 2번 문제 갈게요. 자, 2번 슬라이드 1에서 시사 컨설팅 텍스트의 글꼴 크기는 20포인트 굵게 텍스트 그림자 주황 글꼴색을 설정합니다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시사 컨설팅 클릭해서 테두리 객체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홈 탭에 글꼴이었죠? 예, 글꼴에서 크기 20포인트 됐고요. 그쵸? 그리고 굵게 속성 됐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그림자 어떤 거냐면 요 S가 텍스트 그림자예요. 예, 섀도우의 약자예요. 자, 그림자 들어갔고요. 그리고 주황 글꼴색. 자, 맨 끝에 있는 누르셔서 주황색 찾으면 되죠. 얘가 오렌지색, 세 번째 있는 게 주황색이에요. 요렇게 입력해서 서식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갈게요. 자, 3번 슬라이드 1에서 컨설팅 제안서 제목 텍스트에 워드 아트 스타일을 채우기 주황 강조 그림자로 변경을 하래요.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객체 전체 선택하시고요. 클릭해서 자, 그리기 도구 서식이었죠.
자, 그리기 도구 서식에 이 워드아트 스타일의 프리셋. 여기서 자, 채우기는 주황이에요. 그럼 요게 채우기 주황이네. 그죠? 채우기 주황, 강조 1, 그림자. 이렇게 돼 있네. 그쵸? 우리 문제가 조금 달라졌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두 번째 있는 거 클릭해서 서식 적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 갈게요. 자, 4번. 슬라이드 2에서 조직의 부재 텍스트에 들여쓰기를 수준 1로 제3자로 시작하는 텍스트부터 고객으로 시작하는 텍스트까지 들여쓰기 수준 2로 설정합니다. 그랬어요. 자, 그럼 2번 슬라이드 하시고, 자, 조직의 부재라는 텍스트. 조직의 부재. 여기 있네요. 그죠? 이 조직의 부재라는 텍스트를 수준 1로 작업하래요. 그러면 이거 전체를 할 게 아니니까, 예, 이 수준, 들여쓰기 하고 내어쓰기 하고 하는 거, 수준 내리고 올리는 건 반드시 드래그해서 영역 잡아야 된다 그랬죠. 예, 그래서 조직의 부재 텍스트 영역 잡고요. 홈 탭에 단락 그룹 수준 줄여야 되겠죠. 클릭하시면 1수준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제3자 얘네요. 그죠? 여기서부터 고객까지 이렇게 되는 거네. 이거는 수준 2로 늘리래요. 자, 그러면 다시 단락 가서 목록 수준 늘림. 이렇게 해서 2수준으로 변경하는 거예요. 다음이요. 자, 5번. 슬라이드 3에서 국내 최고의 물류사업 선도기업 텍스트가 있는 도형에, 오타 났네요. 도형에 글꼴 HY 헤드라인 M 가운데 및 중간 텍스트 맞춤을 설정합니다. 했어요. 자, 슬라이드 3번 가고요. 여기 국내 최고의 요 타이틀이네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도형이니까 그냥 도형 클릭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에 글꼴. 자, 글꼴 그룹에 더보기에서 HY 헤드라인 M 스크롤해서 찾으면 되겠죠? 자, 요렇게 내면 여기 있네요. HY 헤드라인 M. 그죠? 자, 하고 가운데 및 중간 텍스트 맞춤. 이거 한꺼번에 못 한다 그랬어요. 단락 그룹에 가셔서 가운데 맞춤 한번 하시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텍스트 맞춤이라고 하는 게 세로 맞춤이라 그랬죠? 클릭하셔서 중간 이렇게 변경하시는 거예요. 자, 됐어요. 다음이요. 자, 6번요. 6번. 슬라이드 3에서 글머리 기호 목록에 단락 뒤 간격을 16포인트로 설정한대요. 자, 그러면 글머리 기호 목록이 어느 거야? 이거죠. 이거. 자, 클릭하시고요. 클릭하시고.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냐면 단락으로 가야 되는데 단락 뒷간격이래. 자, 단락 뒷간격이라고 하는 메뉴가 여기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더보기 단추 클릭하셔서 대화상자 열어 오시고요. 지금 보시면 단락 뒤가 6포인트로 되어 있는데 16으로 바꾸래죠? 16 확인. 네, 이렇게 수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 자, 7번. 슬라이드 5에서 활동 마스터 플랜 팀 구성, 텍스트가 있는 도형에 예상 기대 효과 슬라이드로 이동하는 하이퍼링크를 삽입합니다. 했어요. 자, 슬라이드 5번 하고요. 여기에 활동 마스터 플랜 팀 구성, 요거네요. 그죠? 이 도형에, 자, 도형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하이퍼링크. 자, 어디로 가라 그랬냐면, 예상 기대 효과라는 슬라이드로 가래요. 자, 이렇게 내려보면, 현재 문서 그룹 선택해야 돼요. 현재 문서 그룹에 맨 마지막 7번에 예상 기대 효과라는 슬라이드 있네요. 그죠? 선택하시고, 확인하면 하이퍼링크 연결된 거예요. 자, 다음. 자, 8번. 슬라이드 5에서 BM 결과 보고서 텍스트가 있는 도형에 문자 간격을 좁게 2포인트만큼 축소, 변경합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BM 결과 보고서 도형, 그죠? 텍스트가 있는 도형에 했으니까 도형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문자 간격을 좁게 라고 문자 간격을 조정을 할 건데, 홈 탭에 글꼴 그룹으로 가셔서 여기 이제 가나 있죠? 이게 문자 간격이에요. 그래서 한번 눌러보시면 이렇게 매우 좁게 표준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있는 이 좁게를 선택하시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괄호 열고 이 포인트만큼 축소라고 하는 추가 지시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 문자 간격에서 기타 간격 선택을 하시던지 아니면 아예 이 글꼴 탭에서 오른쪽에 있는 이 글꼴 더보기 단추 얘를 클릭하시던지 둘 중에 하나 눌러주시는 거예요. 클릭을 하셔서 이렇게 대화 상자를 열어놓고 여기에 문자 간격이라는 탭 있죠. 문자 간격 탭 클릭하시고 간격을 좁게로 변경하세요. 그리고 값이 얼마로 돼 있어요? 1.5포인트로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얘를 얼마로? 2로 변경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확인. 그쵸?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에요. 조금 신경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 요런 추가 지시사항 유무를 꼭 확인하셔야 되니까. 자, 그 다음 9번이요. 자, 9번. 슬라이드 6에서 글머리 기호 목록을 2개의 열로 열 간격은 0.5로 표시하여 수정합니다 했어요. 자, 슬라이드 6번 선택하고 글머리 기호 목록 얘예요. 그쵸? 요거를 2개의 열로 바꿀 건데 자, 그럼 2개의 열로 바꾸는 거 이거잖아요. 단락 그룹에 있는 바로 위에 열 추가 또는 제거 이거로 할 건데 자, 2단으로 할 건데 열 간격이 0.5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기타단 선택하셔서 반드시 이거 창 열어주시고 또는 단락 그룹에 더보기 여기에서 누르셔도 돼요. 자, 여기서 기타단 해서 2단으로 바꾸신 다음에 간격이 0.5 확인 됐죠? 이렇게 변경하시는 거예요. 다음 갈게요. 자, 10번. 슬라이드 6에서 글머리 기호 목록의 기호를 속이 찬 둥근 글머리 기호와 녹색으로 수정합니다 했어요. 자, 6번 같고요. 글머리 기호를 바꿔야 돼요. 경계선 클릭하시고 그쵸? 자, 그리고 어디로 간다? 요 글머리 기호 더보기 단추 눌러서 글머리 기호 및 번호 매기기라는 속성창 그죠? 자, 선택하신 다음에 속이 찬 둥근 글머리 기호 요거네 그쵸? 선택하시고 색깔은 녹색 누르셔서 녹색 확인 됐죠? 이렇게 변경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11번 갈게요. 자, 11번 슬라이드 7에서 글머리 기호 목록을 1, 2, 3 번호 서식으로 수정합니다 했어요. 자, 슬라이드 7번에서 요렇게 경계선 클릭하시고 기호 목록이 1, 2, 3 번호죠. 그러면 단락 그룹에 번호 해서 1, 2, 3 처음에 있는 거 클릭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2장 확인학습까지 풀어봤어요. 수고하셨고요. 이제 자 2-2장 이제 도형 삽입 및 서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